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지금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음, 바로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작은 물결을 만드는지 거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죠. 혹시 이 질문을 듣고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으셨나요?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작가 헤르만 헤세도 인생을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고 말했거든요. 가끔은 그렇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그냥 떠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런 막막함 속에서 철학자 사르트르가 아주 다른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펜이에요. 펜을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검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삶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직접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가 되는 방법, 거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내 이야기의 저자가 되기 위한 그 첫걸음. 그건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내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요. 먼저 내 삶이라는 책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독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이라는 책이 주인공이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과연 그 이야기의 저자이기도 한가? 아니면 혹시 다른 누군가가 써놓은 이야기 속에서 그냥 주어진 역할만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책을 제대로 읽을 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체 뭐지? 내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아, 내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버린 그 결정적인 사건. 그게 언제였더라? 이렇게 계속 파고들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숨어있던 주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멋진 이야기에는요, 다 구조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또 결말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한 이야기의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오즈의 마법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도로시의 겉으로 보이는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캔자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 힘든 여정을 다 겪고 나서 도로시가 얻은 진짜 성장은 뭐였을까요? 바로, 아,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집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겉으로 좇는 목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얻는 내면의 성장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막쯤에 와 있을까요? 나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그 1막의 시작은 뭐였나요? 혹시 지금 온갖 시련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야기의 한복판, 바로 2막을 지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3막에 들어서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내 삶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읽어냈다면 다음 챕터를 직접 써내려갈 시간이죠.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아주 위대한 작가들이 쓰는 비밀 무기들을 좀 빌려와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쓰기에 정말 강력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 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사실을 딱 설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감각적인 묘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마치 그 장면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차이가 확 느껴지세요? 그냥 티나는 바람둥이였다라고 쓰는 것보다 어머, 안녕하세요? 갑자기 여기 분위기가 확 사는데요? 라고 말하는 티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무서웠다라고 한 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등 뒤로 식은땀이 쭉 흘렀다고 써주는 거죠. 어떤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럼 이 질문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말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난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것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또 하나의 진짜 강력한 도구가 바로 시점입니다. POV라고 하죠. 말 그대로 누구의 눈으로 이야기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카메라가 저 멀리서 모든 걸 지켜보는 것처럼 그런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시점에 따라서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이야기의 시점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실패에 갇혀서 그때의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잠깐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그 사건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 실패는 교훈이 되고 아픔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다음 챕터를 어떻게 직접 써 내려갈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글쓰기는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아주 수준 높은 놀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없던 현실을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이건 그냥 해야만 하는 지루한 숙제가 아니라 나만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즐거운 놀이라는 거죠. 작가들이 글을 완성하는 과정이요. 이게 우리 삶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랑 진짜 놀랍도록 비슷해요. 자, 첫 번째, 일단 그냥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고예요. 두 번째, 잠깐 멈춰서서 내가 써온 글, 즉 내 삶이 어디로 흘러왔는지 되돌아보는 거죠. 세 번째, 믿을 만한 친구나 멘토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보는 걸 보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고치고 다시 쓰는 거예요. 새로운 문단,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온전히 당신 거니까요.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사소하고 지극히 나만 아는 내 이야기를 누구 궁금해 하겠어? 그런데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결국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얻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그 독특하고 가끔은 좀 바보 같아 보이는 경험들 속에 바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내 삶의 진짜 저자가 되었을 때 도달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작가 카렌 블릭센의 이 문장처럼 말이에요. 여기 내가 있다.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에. 어떠세요? 이 담담한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불안한 질문,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되어주지 않을까요?